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 한 40대 남자가 방문을 닫고 홀로 중얼거립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의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침 식탁에서, 저녁 거실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이 긴장감. 말은 하지 않아도 공기 중에 떠도는 무거운 침묵.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이웃,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상 성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나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 사회에 숨겨진 고통, 40대 성인 자녀와 노년의 부모가 함께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진솔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 말만큼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는 표현도 드뭅니다. 40대 중반의 김민수 씨 가명입니다만 그의 이야기는 매우 보편적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그의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부모님 용돈,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함 하나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근무 태도는 인정받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 근무 요청이 있으면 기꺼이 나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승진은 후배들에게 먼저 돌아가고 연봉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건 5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립해서 살던 원룸의 월세가 부담스러웠고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돈 좀 모으고 부모님도 돌보다가 다시 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동거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수 씨의 나이는 어느새 45. 한국 사회에서 45이라는 나이는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젊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늙었다고 하기엔 은퇴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눈에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나이로 보입니다. 민수 씨가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시간의 압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미래를 유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언젠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 부모님의 건강, 자신의 노후. 모든 것이 카운트다운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감은 비단 민수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깊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70대 중반의 그의 부모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전부인 그들의 경제적 상황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미안함, 그리고 자신들의 노년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벌었더라면 아들에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집 한 채 물려줄 만한 재산을 모으지 못한 것이 그에게는 큰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까? 그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이 무거워지고 선택지가 좁아지며 시간이 부족해지는 과정입니다. 40대 자녀에게는 아직도라는 무언의 압박이, 70대 부모에게는 이제는이라는 조급함이 따라다닙니다. 이 두 세대가 한 지붕 아래서 만날 때
각자의 불안은 때로 충돌하고 때로 공명하면서 독특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민수 씨의 하루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와 오늘도 똑같겠지 하는 체념이 교차합니다. 부모님 역시 아침 식탁에 앉으며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드는 것의 무게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 미안함과 답답함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꽃처럼 가족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일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민수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말투로 시작하는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응,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경계심이 묻어납니다. 그게 아버지가 볼 때는 말이지. 아버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춥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속 말하라는 신호입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있을 거야?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만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민수 씨는 이런 질문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비슷한 대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회적으로, 나중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러나 질문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너는 언제쯤 제대로 자리를 잡을 거니? 아버지,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나름 승진 기회도 노리고 있어요. 민수 씨의 대답은 방어적입니다. 사실 그는 최근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또다시 제외되었습니다. 나이는 가장 많지만 학벌이나 인맥면에서 밀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답답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걱정,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실망감까지. 주변을 보면 너보다 어린 애들도 다들 결혼하고 집도 사고 그러던데 내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을 바꿔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말에 민수 씨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비교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동창들, 동네 아는 집 아들들, TV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비교 대상들이 민수 씨를 압박합니다. 아버지, 저도 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는 억울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질문은 마치 그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다만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실 그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단지 현재 상황이 답답하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할 뿐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끼어듭니다. 민수야, 우리가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게 우리도 편한 건 아니야.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잖니?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좀 더 안정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어머니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것은 자식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민수 씨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소용돌이칩니다. 나도 불안해. 나도 두려워. 나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일 최선을 다하는데도 늘 제자리인 것 같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 그런데 동시에 자꾸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해. 하지만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그래서 민수 씨는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거실에 남은 부모님도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가 중얼거립니다. 또 이렇게 되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근데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대화는 이 집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부모님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들은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아무도 만족스러운 결말을 얻지 못한 채 대화는 끝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비슷한 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불안을 질문이나 조언의 형태로 표현하지만 그것은 아들에게 압박과 비교로 들립니다. 아들은 자신의 고군분투를 설명하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세 사람 모두 비슷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 경제적 여유, 서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그 바람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서 대화는 번번이 엇갈리고 맙니다. 조심스러운 질문 뒤에 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는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들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더 큰 폭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집안을 감돕니다.